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시장이 오르긴 하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좀 지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상황으로 상승폭이 줄었죠? 시작보다 줄은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비율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수요일 시황 해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의 관심사를 일단 화면으로 좀 볼까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또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관심들이 있고요. AI 반도체, 빅테크 주도주, 국내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대장주 엔비디아가 꽤 흔들렸는데요. 뭔가 최근에 올라온 흐름들이 간밤에도 그렇고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AI 반도체의 귀환이냐? 모건 스탠리 여파가 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엔비디아의 어떤 향후 흐름은 역시 뭐 실적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엔비디아를 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이제 커플링해서 보는 거는 사실 물론 커플링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제 바닥 구간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그 하락 요인이 있을까 할 정도로, 왜냐면은 지난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기존에 뭐 JP모건에서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논지상으로 많이 모건스탠이 아니었나요? 네, 모건스탠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근데 거의 지금 거의 뭐 목표가를 반토막 이상 낼 정도로. 근데 사실 그게 논지가 안 맞는 게 사실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이렇게 낮춘다는 것 자체가 레거시 쪽도 안 좋아지고 AI 그 반도체 관련돼서 HBM도 경쟁력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논지인데, 그렇게 치면 사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이 더 목표가를 더 하향 조정해야겠죠. 왜냐하면 레거시 쪽에서는 글로벌 3위고 그리고 HBM 쪽에서는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파들이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를 반영된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면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마이크론도 같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해야 되는데 유독 SK 하이닉스만 썼다는 건 약간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논지상은 맞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향후의 주가의 흐름도 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은 이제는 바닥이라고 저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왜냐면 당연히 지금 최근에는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또 바이오 쪽이 좋은 게 뭐 모멘텀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하다 보니 성장주에 또 금리 인하도 한 상태에서 성장주인 바이오 쪽으로 몰리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바이오 쪽보다는 반도체 쪽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어제 보면 이제 금리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했고 어제도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겠지만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IT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 수요도 살아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는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좀 꽤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반도체가 뭐 워낙 밸류 대비 많이 빠졌고 올라올 룸은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로서 올라올 수 있겠냐는 거는 사실 좀 의구심이 있고, 여전히 바이오나 금리 인하의 수혜가 이제 또 이제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순환매를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를 볼 때라고 얘기하셔서 조금 시장의 비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가 가면은 사실은 지수가 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지수가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 결국 순환매 양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또 약간 특장점이긴 한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기서 만약에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온다, 바닥 인식으로. 왜냐면 삼성전자 뭐 지금 오너의 뭐 어떤 이 오너십에 부재하다든지 실적이 안 좋아서 3분기 뭐 예상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는 목표가 거의 반 이상 깎이는 그런 어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조금만 좋아지면 주가가 굉장히 좋아질 요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거시도 좋아질 수가 있고, 레거시가 조금만 좋아져도 우리가 이제 한 7, 8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반기 레거시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뭐 HBM 만약에 어떻게 됐건 공급이 되겠죠.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상 봤을 때는 하반기 또 아시겠지만 우리 또 연말 되면 양도 차익 이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양도 차익 이슈는 항상 우리나라는 수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0월부터 어떤 이제 10월의 흐름, 10월, 12월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이제 4분기인데 좀 수급적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를 봤을 때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 AI 관련된 밸류체인 쪽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좀 하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금투세 논의가 지금 시장에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금투세 시행을 안 하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연말에 대주주 과세는 그러면 남아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뭐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 네.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오른 종목들이 항상 보면은 한 9월 이후, 추석 이후부터가 예. 그 영향을 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러게요. 너무 좋은 섹터, 뭐 좋은 섹터는 맞습니다. 뭐 지금 소비재 쪽도 그렇고 화장품 쪽도 그렇고 뭐 바이오 쪽도 그런데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런 연말에 이런 네. 이 수급적인 이슈는 좀 지금부터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추가적인 질문들이 좀 있었네요. 이제 신영목 이사님과는 또 우리가 향후에 시장에 또 떠오를 수 있는 섹터들을 쭉 미리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유리기판, 글래스 기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이 어떻게 단계들을 왜 필요하고 어떤 단계들을 가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좀 글로벌 기준에서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경쟁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군요. 네. 우리가 기존에 상반기 때만 해도 뭐 SKC, 그러니까 SK 에솔릭스죠. SKC와 그리고 뭐 삼성전기, LG노텍, 인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향후 뭐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네. 우리가 지금 잠깐 잠시 이제는 한 뭐 지난주에는 이제 추석도 있었고요. 잠시 그동안에 이제 업데이트가 뷰진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해외 업체 특히 그 TSMC도 유리기판을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26년, 27년, 그러니까 26년부터 양산 체제가 될 것 같고요. 27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제가 또 정정했는데 네. 25년, 26년 출시 목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HBM과 기존의 그 AI 칩의 어떤 그 성능이 고유화되면서 기판 자체도 유리기판으로 가야 된다는 논인데, 뭐 향후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TSMC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지금 기술을 개발이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뭐냐면 칩과 칩 사이에 어떤 정보 체계를 배선으로서 지금까지는 다 모든 IT 기기가 그렇게 배선으로서 연결이 되면서 정보가 오갔는데 칩과 칩 사이를 빛으로서 그 정보 전달이 되는 기술이 완성이 돼서 상용화가 지금 막바지에 지금 다다른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빛으로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주고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기판 자체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변형돼야 되는 이런 시점이 보다 빨리 와야 되는 그런 요소가 하나 더 생긴 것이죠. 그래서 TSMC가 그 기술에 대한 시장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아마 초격차를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직접 유리기판을 개발해서 아예 그냥 턴키 방식으로 아예 향후에는 그런 방식까지도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포착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뭐 실제로 TSMC 유리기판 치시면 그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중국도 아시겠지만 중국 BOE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뭐 세계 제일 큰 그렇죠. 업체이기도 한데 BOE에서도 26년을 유기판 양산을 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25년부터 아니면 지금부터 관련된 파일럿이라든지 파일럿 그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들을 지금부터 이제는 구매하면서 어떤 선택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만의 경쟁이라면은 선도 업체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봐서 스케줄을 보면서 후발 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TSMC나 BOE가 이미 이 시장이 지금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이 시장으로 진입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HBM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엔비디아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초기 시장을 선점한 회사가 얼만큼 이 시장을
크게 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도 우리나라 이제 뭐 SKC라든지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아마 계속 하반기에는 유리기판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그 이번 9월달에 보면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셌습니다. YC캠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를 개발하면서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주가가 거의 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바닥에서 한 40, 50%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 피롭틱스도 지금 독일의 쇼츠에 TGV 장비를 공급하면서 독일의 쇼츠 아시겠지만 글라스 기판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글라스 기판 만드는 회사에 TGV 장비가 들어갔던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피롭틱스 역시도 바닥에서 주가가 거의 한 뭐 40% 이상이 지금 이미 선제적으로 지금 다 바닥이 먼저 다져서 도종이 끝난 이후에 주가들이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IT가 좋아서 유리기판이 좋았냐? 그거 전혀 아니죠. 반도체 그동안에 우리가 8, 9월 달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IT 업황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주가 좋았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런 뉴스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실적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어떤 이런 그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오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성도 오늘 뭐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 뭐 태성 역시도 밸류체인에서 글라스 기판 쪽 밸류체인에서는 식각 장비를 지금 데모 장비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성 같은 종목도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가 향후에 하반기엔 유리기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알기에 사실 TSMC나 BOE는 기판 업체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그죠? TSMC는 후공정을 하는 거고 BOE는 그 디스플레이 쪽인데 기판 쪽이 중요한 걸 알고 어쨌든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같이 가겠다는 그런 포석으로 이제 읽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도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히든밸류 종목은요? 뭐 SKC입니다. 네. 네, 결론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앱솔릭스고요. 뭐 이제는 하반기 아마 이제 SKC가 올해 글라스 기판을 미국의 1공장에서 한 캐파 기준으로 한 10,000스퀘어 정도 되는 그런 공장에서 아마 그 양산 퀄 테스트가 거의 막바지에 올 것 같고요. 그래서 SKC의 어떤 유리기판 관련된 어떤 지금 현재의 이제 계획은 빠르게 올해 하반기까지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상용화에 들어간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지금 유리기판 양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SKC가 가장 빠른 상태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있겠죠. 뭐냐면 아시겠지만 뭐 SKC의 본업인 화학도 그렇고 동박 쪽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1분기, 2분기에도 뭐 적자폭이 굉장히 컸고요. 원래는 시장 예상이 2분기에 적자폭이 한 마이너스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적자였는데 한 6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아마 3분기에는 점점 이 적자폭이 줄어드는 그런 흐름으로 될 것 같고 사실 SKC를 지금 뭐 본업이라든지 동박으로 아마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올해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어떤 그 글라스 기판의 어떤 향후 청사진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소통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양산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TSMC나 BOE 같은 이런 회사 그러니까 기존의 글라스 기판을 만들지 않았던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비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기존에 글라스 기판을 만들지 않았던 이런 대형 IT 업체에서도 글라스 기판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BOE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글라스 기판을 만들 수 있겠냐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또 어떻게 됐건 간에 또 AI 반도체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BOE 같은 회사로 글라스 기판을 만드는 그런 시장을 선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TSMC는 TSMC 나름대로 지금의 어떤 거의 독점적인 이런 체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SKC의 행보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글라스 기판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형 IT 업체들의 어떤 이런 스케줄 중에서 SKC가 지금 공장도 지금 미국에 지금 1공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양산에 대한 어떤 좀 스케줄도 내년 초로 가장 빠른 상태고 지금 특히나 SKC 같은 경우에는 양산으로 만약에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지금 공장 규모로 했을 때 1만 스퀘어인데 그것을 한 5만에서 6만 스퀘어까지도 늘려야 되는 그런 증설에 대한 필요성도 예전에 그 지난번 IR 때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증설도 굉장히 빠르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SKC는 지금 당장은 뭐 본업의 화학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동박 부분의 어떤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보다는 네. 글라스 기판 상용화가 가장 빠른 IT 업체로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가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그 9월에 우리가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이 변곡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는데 최근에 SKC의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그것을 우리가 반도체 여팡에 봤을 때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 낙폭이 커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SKC의 주가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를 봤을 때는 좀 하반기에는 SKC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밸류체인에 관련된 뭐 소재 업체라든지 장비, 부품 업체들이 예. 지금 바닥이 나오면서 턴을 먼저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후에는 뭐 우리가 대장주로 본다고 하면은 SKC가 좀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몇 개 그 기업들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다루시겠지만 오늘은 SKC입니다. 가격 전략 좀 주십시오. 지금은 13만 2천 원입니다. 네, 일단 뭐 퀄테스트가 통과되고 양산이 된다는 어떤 양산이 시작됐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올해 봤을 때 저 전고점이 한 18만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를 잡고 하반기의 흐름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 전략과 히든밸류 종목 유리기판 SKC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